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나 영수증, 캔 음식 내부 코팅제 등에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가 성인 비만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내분비내과 공동연구팀이 성인 남녀 만 21명의 자료를 체내 비스페놀 A 농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는데요. 농도가 가장 높은 그룹의 비만 위험도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남성은 7%, 여성은 20% 늘어났습니다. 연구팀은 비스페놀 A는 독성 참고치를 넘지 않는 농도에서도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비스페놀 A가 함유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거나 뜨거운 캔 음식을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생활 습관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요? 연세대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가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건강 행동 변화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신체 활동이 줄어든 반면 흡연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 활동의 경우 중단했다는 응답이 남성의 48%, 여성 47%에 달했는데요. 남녀 모두에서 신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율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월 흡연 빈도는 코로나19 유행 전 25.9회, 유행 후 26.1회로 약간 증가했고 하루 평균 흡연량은 11.6개비에서 11.9개비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월 음주 빈도는 유행 전 5.9회에서 유행 후 5.4회로 하루 평균 음주량은 6.8잔에서 6.1잔으로 감소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거나 오랜 시간 재발이 없는 암 생존자 가운데 암 진단 전 정상 체중을 벗어났던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위험은 특히 저체중 환자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암 생존자 13,000여 명의 상태를 평균 5.2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경우 정상 체중 대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각각 38%, 51% 증가했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특히 저체중 환자에서 97%까지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암 진단 전 비만인 환자뿐 아니라 저체중 환자도 심혈관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위암, 폐암 생존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의 가장 흔한 유형인데요. 심방세동 환자가 흡연까지 하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분석을 해봤는데 상태가 심하지 않은 저위험 심방세동 환자라도 담배를 피우면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은 저위험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나이와 동반질환, 흡연, 혈액검사 결과 등을 통해 뇌졸중 위험인자를 살펴본 결과 유일하게 흡연이 뇌졸중 발생과 연관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그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관리는 중요하게 여겼지만 금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면서 뇌졸중 예방을 위해 금연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장암 중에서 항문에 가까운 하부 직장에 종양이 생긴 경우 항문을 절제하지 않고 보존했을 때 삶의 질이 더 좋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외과 연구팀이 하부 직장암 환자를 항문 보존수를 받은 그룹과 항문 절제수를 받은 그룹으로 나눠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수술 3년 후 보존수를 받은 환자들의 신체 만족도가 77.1점으로 10점 이상 높았는데요. 특히 배뇨 기능과 성기능의 장애 점수가 절제수를 받은 환자들보다 훨씬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하부 직장암이더라도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문 보존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 3월 중 접종 대상별로 세부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요. 맞아도 괜찮은지, 부작용은 없는지, 백신을 둘러싼 여러 궁금증과 우려가 존재하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가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만 맞으면 바로 친구들과 모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 남재환 교수는 논산훈련소에 입교한 다음 날 바로 전쟁터에 나가면 그 군인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며 백신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훈련시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효능을 유발하려면 약 2주가 필요하다. 백신 접종 이후 최소 2주 동안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백신이 100% 감염을 방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나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5명 중 1명 정도는 백신을 안 맞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이에 대한 답은 노입니다. 반드시 모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백신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집단 면역은 한두 사람 정도 빠져도 쉽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꼭 일정 수의 국민이 모두 백신을 맞아야 하니까요. 본인의 순서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꼭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백신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나요? 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고려대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가 해주셨는데요. 백신을 통해 감염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대부분은 바이러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 mRNA 백신 모두 면역 반응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설계도를 몸속에 넣어주는 원리인데요. 다만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자, 이거는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이 모두 충분한 면역 반응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 백신이 감염의 원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오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날까 봐 무섭다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의 이상 반응은 다른 백신들의 이상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RNA 백신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가 오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발생 확률이 한 10만에서 100만 명당 한 건 정도로 낮습니다.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드물고요. 주사기로 맞은 대부분의 백신은 접종 부위가 붓거나 빨개지고 아픈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죠. 또 몸이 쑤시고 열이 나거나 피로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반응은 대부분 경증이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자, 다음. 부작용이 나타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에 대해서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답했는데요. 진료비, 간병비, 보상금 등을 제공하는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반응 신고와 피해 보상 요청이 접수가 되면 지자체의 역학조사관들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요.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백신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보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방문 접종은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방문 접종은 개인 단위가 아닌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급적 예방접종센터나 위탁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접종을 받으시고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 역시 가족이라든지 혹은 요양보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접종기관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건강톡톡 마칩니다. 쿠키 건강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